네, 안녕하세요. 중등 역사 원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늘 저랑 사진 찍을 때 꼭 이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역사는 누구 이거. 기억하시다가 나중에 저 만나서 사진 한번 딱 찍을 때 이거 갖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삼국시대 문화 파트를 한번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어떤 전성기 모습들을 우리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고구려의 그러니까 백제의 전성기가 4세기, 고구려의 전성기가 5세기, 그리고 신라의 전성기가 6세기 하면서 각각의 왕들을 우리가 봤어요. 백제 전성기 4세기의 전성기 왕이 누구였냐면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그리고 6세기 신라의 전성기 때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진흥왕.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문화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이게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인지 또는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인지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막 다 외우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사진 딱 나왔을 때 이거 고구려 거야, 이거 백제 거야, 이거 신라 거야, 아니면 이거 삼국시대 거야, 아니면 이거 통일신라 시대 거야. 요 감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문화를 보시면 되는 거지. 그 문화유산의 그 이름들을 하나씩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좀 부담 내려놓으셨죠? 네, 좀 부담 내려놓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불교와 도교의 수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불교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왕을 중심으로 한 부여,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다 외우는, 다 믿고 있는 게 다 달라. 이러니까 그 한 나라의 어떤 그 정신적인 통일이라고 할게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이 곧 부처야. 왕즉불,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종교를 믿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목적 왕권 강화 짜잔. 네, 바로 왕즉불 사상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거 뭐냐면 왕이 곧 부처다라는 거죠. 왕이 곧 부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데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국가와 연맹 왕국의 차이점. 고대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율령반포, 불교 수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왕권 강화, 중앙 집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특징을 보면요. 국가를 보호하려는 염원을 담은 건축, 백제 미륵사, 선덕 여왕의 황룡사, 구층목탑 이런 것들이 다 호국불교. 이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호국불교다. 호국불교다. 바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처다, 불교다라고 해서 호국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호국불교의 특징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 지금도 우리나라 불교는요, 호국불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늘 또 이게 불가에서는 또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호국불교의 특징들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 왕권 강화, 호국불교, 이게 불교의 특징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교 한번 볼게요. 자, 이 도교는 뭐냐면 여러분들 도교는 쉽게 얘기하면 신선을 떠올리세요. 신선을 떠올리는 종교라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천숭배 바로 신선 여기 나와 있죠. 신선 사상과 결합하고 있더라.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거야. 신선 얼마나 좋아. 자연을 벗삼으면서 뭔가 어떤 즐거움과 뭔가 어떤 자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종교. 이건 좀 있는 사람들, 귀족들 한테 잘 어울리잖아요. 있어 보이잖아. 그죠? 없는 사람들이야 맨날 노동해야 되고 농사지어야 되고 그런 반면에 귀족들이 있으니까 신선처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거 보면서 글도 쓰고 이게 바로 신선 노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바로 도교의 문화유산이에요. 도교를 보여주고 있는 이 문화유산 이거는요 시험에 꼭 나와요. 꼭 봐주세요. 먼저 어떻게 있냐면 백제는요 금동대학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금동대학로 지금 여러 산들이 있어요. 이 산들이 바로 신선들이 논이는 산이야. 거기에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진짜 신선들이 있어. 신선들이 음악도 켜고 있고 뭐 신선들이 머리도 감고 있고 다양한 신선들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신선 그 자체를 지금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도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백제의 그 산수무늬 벽돌 올록볼록 올록볼록 산들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치 신선들이 논이는 산이야. 자세히 보시면 신선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고구려의 사신도. 이건 뭐 도교의 백미죠, 여러분들. 예, 고구려 이 사신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내 사방을 지키는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신도 하면요. 사신도 하면 동서남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게 사신도예요. 이게 사신도예요. 그래서 색깔들도 다르지. 위쪽은 검은색, 아래쪽은 붉은색, 청색, 백색 이런 식으로 사방위를 다스리는 그런 신이 바로 사신인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더라. 사신도 같은 경우 여러분 특히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신도 아주 도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 하여튼 여러분 이거 너무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백제 금동대학로, 백제 산수무늬 벽돌, 그 다음에 고구려의 사신도 완전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봐주셔야 합니다. 도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고르라는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니까 딱 보시고 요거 세 개는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학. 자, 유학은요, 이것도 이미 배웠어. 여러분들 그 고구려의 개혁 군주 누구라 그랬죠? 뭔가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던 그 왕이 있잖아. 그 왕이 바로 고구려의 소수리망. 위기였잖아요. 예, 바로 고국 원 왕이 백제 근초고왕에게 전사하고 고구려가 위기에 왔을 때 그 위기를 개혁으로 변화로 바꿔내려고 했던 왕이 바로 소수리망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 소수리망이 여러분들 불교,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율령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유교 학교도 세웁니다. 대학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학, 그래서 태학, 올 수도 있고요. 유교 경전과 역사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도 학교를 세워요. 지방에는 바로 경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문과 무술까지, 여기 독특해. 학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술까지도 플러스, 무술까지도 같이 가르치고 있는 고구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무예, 무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고구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당, 지방에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경당입니다. 경당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백제 볼게요. 백제도 내가 볼 때는 뭐 대학교도 있을 것 같고 다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선진적인 국가니까. 근데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자,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 오경 박사. 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유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5개의 어떤 경전에서 오경을 다스리는 박사, 지금의 박사 있잖아요. 대학 박사들 있잖아요. 그런 박사들, 아주 도통한 학문의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교 경전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박사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교육관이 있을 텐데 기록이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안 보니까 좋지. 아니, 기록이 있으니까 여기 고구려는 태학하고 경당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백제는 없다? 그래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록이 없는 것보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박사들이 이제 쭉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굉장히 당시에 유학이 발달했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신라 볼게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유학 발달했습니다.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엔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임신년에 썼던 바로 석이라는 게 있어요. 임신년에 쓴
서기, 기록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두 청년이 유학 공부에 힘쓸 것을 맹세한 내용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돌멩이에다가 두 친구가 약속을 한 걸 쓴 거야. 우리 언제까지 유교 경전을 꼭 마스터하자라는 걸 쓴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야. 이 남아있는 게 발견된 거라 발견되니까 이 당시에도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유학을 많이 공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옆에 친구랑 한번 내기를 한번 걸어보세요. 뭐 언제까지 올해 이번 달 언제까지 영어 단어 200개 외우기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야. 그 종이를. 그다음에 그 종이를 쭉 찢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땅을 파세요. 한 10m 정도 파세요. 그리고 그걸 묻어. 그럼 나중에 100년, 200년 지났을 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그 내용들이 발견이 되겠지. 발견이 되면 2017년, 2018년 이 당시에는 학생들 사이에 영어를 이렇게 중시 여겼군. 아마 100년, 200년 뒤에는 영어 공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지금은 그냥 이게 영어를 배워야 되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한국말 하면 상대방은 그냥 영어로 들리고 상대방이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들리고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가 그때면 영어 배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한테는 이 당시에는 영어 굉장히 중요했나 보다. 친구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웠네. 이런 거죠. 만약에 올해가 정인년이니까 그러면 그 종이가 뭐냐면 정유, 서기, 석은 돌멩이고 이건 종이가 되니까 정유, 서기, 지 이렇게 되겠네. 문화유산인 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고고학적인 어떤 가치가 있으면 그게 문화유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돌멩이의 두 친구가 우리 유학 언제까지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유학이 공부 많이 했구나 알 수 있는 것.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종이 쭉 찢어가지고 한번. 자, 이런 어떤 그 유학의 발달, 고구려나 백제, 신라 유교를 굉장히 중시 여겼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고대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왕권 강화라 그랬잖아, 그죠? 왕권 강화라는 데 있어가지고 유교라고 하는 것은 왕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할 것을 알려주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학문이 바로 유교잖아요. 네,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유학을 장려하면 할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유학이 발전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편찬입니다. 자,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건 자기의 기록이지. 여러분들은 자기의 기록 어떨 때 여러분들은 사진 찍어요? 성적표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그때 여러분 사진 찍어요? 아닐 거예요. 안 좋은 건 안 찍어. 좋은 것들만 여러분들 사진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제일 예쁠 때, 제일 성적 좋을 때, 제일 기분 좋을 때 이럴 때 사진 찍잖아요. 그죠? 역사도 마찬가지야. 역사도 제일 잘 나갈 때 기록 남기고 싶은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이게 이런 거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서가 편찬된 시점은 그 나라의 전성기일 때 역사서가 주로 편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구려 볼게요. 고구려는요, 유기, 백권, 영량왕 때 그 유기를 간추려서 신집 5권을 편찬합니다. 신집 5권. 그러니까 유기라는 책이 있었어. 이 유기라고 하는 책은 제가 볼 때는 뭐 광개토 태왕이라든지 장수왕이라든지 그때 잘 나갔을 때 쓰여진 역사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아있는 기록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건 그 유기를 간추려가지고 이게 남아있지 않거든 지금. 간추려가지고 신집이라는 역사서를 영량왕 때도 여러분들 고구려가 이게 중국 외세의 어떤 침략에 맞서가지고 잘 나가는 시기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집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만들고 있더라. 잘 나가는 시기예요. 남기고 싶은 거야. 고구려 신집, 새롭게 모아놓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새롭게 모아놓은 역사서, 신집, 유기를 간추려서 모아놓은 역사서. 그래서 고구려의 신집이라는 역사서가 있고요. 자, 백제는요. 근초고왕 봐요. 제일 잘 나갔대. 백제 전성기 4세기 근초고왕. 이때 역사 쓰는 거예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고흥에 의해서 서기. 백제의 서기라는 게 편찬되고 있다라는 거. 신라는요. 진흥왕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잘 나갔대. 전성기 6세기 때.
바로 거칠부에 의해서 국사라는 게 편찬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백제의 서기, 그리고 신라의 국사, 그리고 고구려의 신집,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됐죠? 고구려의 신집,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 이런 책들은 다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삼국사기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저기 다락방 같은 거 있으면 또는 그 상자에 아주 오래된 고서가 있으면 일단 저한테 갖고 오세요. 내가 일단 확인할게. 또 알아? 그 옛날 책 서기라는 게 딱 발견될 줄 알아? 이게 발견되면 이거는 역사야, 역사. 이거는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냐면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쓴 삼국사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거든.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서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 고대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역사서가 있다, 발견된다. 이야,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거는 고고학적인 어마어마한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저한테 가져오세요. 저한테 가져오시면 그 다음 제가 해결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성기 때 고구려의 신집,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 이런 것들이 지금 편찬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구려의 신집,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역사서 공부했고 요거 이제 잘 연결해야 돼. 백제는 국사가 아니라 백제는 서기야. 신라는 서기가 아니라 신라는 국사야. 신라 국사, 백제 서기. 오케이? 백제 서기, 신라 국사. 백제 서기, 신라 국사. 신라 국사, 백제 서기. 계속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들. 백제 서기, 신라 국사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신라, 백제의 역사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인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들 천문도를 제작합니다. 여기 고구려의 천문도가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이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시대 때 천상열차지 분야지도라고 하는 또 그 하늘의 어떤 그 별자리 이런 것들을 그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고려시대 거를 참고해가지고 썼다. 그럼 얼마나 고구려가 대단하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뭐 거의 한 1000년? 한 1000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구려의 어떤 그 별자리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 고구려가 천문 이런 어떤 기술들이 발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백제, 금동, 대향로. 아까 여러분들 이 금동, 대향로 어느 종교와 관련있다고 그랬죠? 도교. 근데 여러분들 금동, 대향로가 도교와만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대향로는 도교뿐만 아니라 불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연꽃 있잖아요. 이 연꽃은 부처님, 불교 상징하는 거예요. 불교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향을 피운다는 것 자체, 향로, 이게 향로잖아. 향로 자체가 불교 행사에 쓰는 도구예요, 도구. 이 때문에 도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교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무슨 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칠지도라는 겁니다. 자, 우수한 제철 기술과 금속 주조 기술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건 진짜 대박이야, 이거는. 칠지도를 잘 보시면 이게 7가지 가지가 있는 칼이라는 의미거든요. 가운데 잘 보세요. 가운데에 금으로 상감 글자를 새겨놨어요. 금으로 그 가운데다 글자 쭉 새겨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칼이다 라고 그 자부심 있게 그거를 새겨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백제가 일본에게 준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그 백제의 어떤 그 금속 기술, 어떤 그 문화 기술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아주 녹아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칠지도다라는 거. 저는 이게 만약에 지금 녹이 슬어서 좀 저런 색깔이지 진짜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딱 들고 있으면 야 이거 전 지금도 저런 칼이 있으면 진짜 이렇게 장식하고 싶어요. 너무 멋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금색으로 딱 글씨 박혀 있다. 와우, 굉장히 멋있을 겁니다.
칠지도. 백제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어떤 문화 감각이 뛰어났던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왜? 중국하고 어떤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백제이기 때문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신라죠. 신라하면 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박물관 가시면 사실은 고대 그 실 들어가면 이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바로 금관. 뛰어난 세공 기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알죠. 첨성대. 자, 이 첨성대는 여러분들 이 동양 최고의 천문대인데 이 첨성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어느 왕 때 만든 거냐면요. 선덕 여왕 때예요.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선덕 여왕 때 여러분들 또 뭐가 있었지?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덕 여왕 때 정말 많은 걸 했네. 첨성대도 만들고 황룡사 9층 목탑도 만들고 선덕 여왕 삼국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삼국시대 선덕 여왕 때. 첨성대는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에요. 신라 시대입니다. 삼국시대의 어떤 신라 시대입니다.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 금관 있잖아요. 신라의 금관 같은 경우는 미스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런 류의 금관을 고구려 백제는 만들질 않아요. 오로지 신라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류의 어떤 날출자 모양의 어떤 이런 금관들이 어디서 또 발견되냐면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라계는 고구려 백제와 좀 다른 북방 기마민족들이 이동해가지고 세운 나라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설들도 있어요.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는 부여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부여, 고구려, 백제 연결되는 설명드렸잖아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저쪽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이쪽에서 넘어온 기마민족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금관 만들 때 이 다루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아주 정말 세밀하고요. 정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신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교 예술의 발달을 한번 살펴보죠. 자, 항상 여러분들 사진 나오시면 그 사진을 보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고구려. 고구려는요. 금동, 이건 재료야. 금동, 연가 7년명.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명 새겨져 있어요. 뒤쪽. 이 뒤쪽에 연가 7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애, 이 부처가 어떤 부처냐. 그 모습은 입상, 서 있는 상이다라는 것이죠.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서 있는 부처의 상, 금동으로 만들었고요. 그 뒤에는 연가 7년명이 새겨져 있다. 이거 고구려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불상은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교과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 없고요. 고구려의 어떤 불사 다른 거 없고요. 요거 하나 교과서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서산 용현리에 있는 마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에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예. 새겨 넣은 겁니다. 마애, 열애, 부처가 3명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제 백제의 서산 용현리 마애 열애 삼존상을 우리는 백제의 미소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백제의 미소가 아니고 우리의 미소입니다. 예, 정말 푸근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좋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시면 불상들 자체가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보기에는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거부감을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외래 종교니까. 근데 그 외래 종교에 있는 그 신이 웃으면서 나를 두려워 말라. 너의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다. 이런 어떤 표정을 딱 지으면 금방 친해지겠죠? 네,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추측. 하여튼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은 웃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신라 가면 웃지 않아요. 삼국시대 불상은 웃고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 가면요.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 경주 배동에 있는 석조 돌멩이로 만든 부처를 3명이서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거의 백제 신라의 같은 어떤 모습인데 역시 이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도 마찬가지로 웃고 있어요. 공통적인 모습들 같은 웃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탑을 보죠. 고구려 탑. 뭐 아마 불탄 것 같아요. 목탑이 많았을 텐데 불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존하지 않습니다. 백제는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자, 이 석탑은 어떤 석탑이냐면 여러분들 그 서동 아시죠? 서동. 서동과 러브에 빠진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선화공주. 서동과 선화공주. 서동이 왜 선화공주 꽃이잖아요. 노래 그 야한 노래 이제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이 선화공주의 그 아버지가 진평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쫓잖아요. 결국 이 선화공주가 서동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선화공주가 서동에게 이곳에 절을 하나 지어달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탑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즉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 담겨있는 곳이 바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삼국유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씩 열어서 맨 마지막 가운데에 있는 그 심초석이라고 해요. 심초석. 거기 있는 뚜껑을 여는 순간 이 절을, 이 탑을 누가 왜 세웠는지에 대한 글자가 새겨진 판이 나옵니다. 금속판이 나오죠. 딱 읽어본 순간 역사학자들은 거의 기겁을 합니다. 오 마이 갓. 왠지 아세요? 이 미륵사를 지은 사람은 바로 선화공주가 아니었어요. 이 미륵사지를 지은 탑은 당시 그 지역의 유력자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 소름 아닙니까? 완전 소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그렇다, 맞다 라고 알고 있는 사실들이 180도 뒤집어지게 되는 사실이 바로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탑을요 한번 열어보면 고대사의 비밀이 아주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 근래 와서 열어봤는데 거기에 고대사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탑 중에서 아직 열지 않은 고대 탑 중에서 아직 열지 않은 탑이 있어요. 그 탑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부여에 가시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저는 이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도대체 이 안에는 또 어떤 고대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있거든요. 아직 우리한테 열어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뿐이야. 언제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죽으면 못 보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아직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복원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튼튼해요. 그러니까 내 시기에는 아마도 못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 시기에는 잘하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건 정림사지 5층 석탑 그 안에는 고대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 그런 의미에서 정림사지 5층 석탑 갈 때마다 전부 신비로워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의 비밀을 지금 1000몇 년 넘게 갖고 있는 거야. 그 비밀과 마주할 때의 느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요, 부여예요, 부여. 항상 그 백제 문화유산 공부할 때는요, 한성에 있는 건지, 웅진에 있는 건지, 부여에 있는 건지, 사비에 있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면 도읍이 천도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공주에 있는 건 여러분들 문영왕릉이죠. 부여에 있는 것은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 백제 천도,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신라는요, 황룡사 구층 목탑. 아까 제가 이거는 호국불교와 연결이 된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거는 지금 몽골 침입으로 다 불타버려요. 존재하지 않죠. 너무 아쉬워요. 이거 어마어마한 탑인데. 그 다음이 경주에 가시면 여러분들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방한 거야. 전은 뭐냐면 전탑. 벽돌로 구운, 벽돌로 쌓아 올린 탑을 전탑이라 그래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 이게 있어요. 중국은 전탑이 유행을 하고요.
우리는 석탑이 유행하고요. 일본은 목탑이 유행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황토가 많은 거예요. 흙이 많아. 그래서 그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그걸 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 많아. 화강암 좋은 게 많아. 그래서 화강암을 잘라가지고 탑을 만든 거야. 일본은 나무가 많아. 좋은 나무 많거든요. 그 나무로 목탑을 만든 거죠. 이게 각 나라의 어떤 기후, 각 나라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유산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 그런데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뭐냐면 바로 전탑, 중국의 전탑을 모방해서 만든 석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벽돌을 구워가지고 쌓아 올리면 전탑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돌멩이를, 벽돌은 흙으로 구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돌멩이를 가지고, 돌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벽돌 모양으로 잘라내는 거야. 야, 이거 엄청 힘들 텐데. 흙으로 그냥 구워내면 더 쉬울 텐데 벽돌로 잘라내는 거야. 벽돌처럼. 그래서 그 돌을 쌓아 올린 거예요.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든 게 아니라 돌에서 벽돌을 꺼내가지고 쌓아 올린 거야. 이게 바로 분황사 모전석탑이더라. 엄청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탑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하여튼 탑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은요, 대단해요. 통일신라 가시면 여러분들 왜 불국사 3층 석탑 있죠? 그 불국사 3층 석탑도 해체 작업에서 세계 문화유산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탑이 갖고 있는 그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한번 열어보고 싶어? 열어보는 순간 여러분들 바로 검찰에 연행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고분 문화를 볼게요. 고분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무덤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볼게. 어떤 건 총이라 그러고 어떤 건 릉이라 그래. 어떨 때 총이고 어떨 때 릉일까? 오케이. 자, 총이라고 하는 거, 뭐 천마총 이런 게 있잖아. 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무덤의 주인을 모를 때 그 무덤에서 나온 문화유산 중에서 대표적인 걸 따가지고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마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을 모르고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거든. 그 그림을 따서 천마총이라고 하는 거고, 고구려의 뭐 무용총이다. 주인을 몰라. 그런데 그 안에 벽화에 이렇게 무용, 춤추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무용하고 있는 그 그림을 따와가지고 무용총 이렇게 하는 거지. 릉은 뭐냐면 그 무덤의 주인을 알 때 문영왕릉, 문영왕이 무덤이잖아. 그러니까 문영왕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릉과 총의 차이. 자,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무덤 형태는 비슷해. 왜일까? 부여에서 내려왔으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가 같은 계열이잖아.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보석이라서 쉽게 안 바뀌거든. 너 미안하지만 부모님이 언제가 돌아가실 거 아니야. 돌아가시면 아직은 뭐 너희들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건 돌아가시면 이제 무덤을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 혹시 무덤을 개성세 때 아니 왜 무덤들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해야 돼?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아빠 엄마 무덤은 하트야. 우리 아빠 엄마 무덤은 스타야. 우리 아빠 엄마 무덤은 V자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개성세대라고 해도 무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무덤의 형태만 놓고도 그 민족의 계열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이 뭐냐면 돌을 대표적인 장군총이잖아요. 장군총. 돌을 이렇게 짜가지고 쌓아 올린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총.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굴식 돌방 무덤이 됩니다. 굴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무덤 형태. 여기 입구가 있고요. 입구가 있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화려한 그런 벽화들이 막 장식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관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런 형태. 이게 바로 이제 굴식 돌로 만든 방이 있는 무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 되는 겁니다.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 입구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벽화도 있죠. 대신 입구가 있으니까 도굴이 쉬워요.
이런 무덤 형태는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문화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도굴됐어. 그러니까 떼어갈 수 없는 벽화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아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다 도굴됐어. 그래서 벽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도굴하시면 안 돼요. 네, 도굴은 그거는 과거의 어떤 그 기억을 통째로 지우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어떤 순간을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 유물의 위치, 유물의 어떤 종류, 유물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만 연구를 해도 그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정말 마음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게 하는 건 이건 역사의 반역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도굴하시면 안 되고요. 발굴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도굴 노, 발굴 오케이. 알았죠? 네. 자, 고구려가 돌무지 무덤에서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백제도 비슷해요. 백제도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오고 있더라.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게 이제 돌무지 무덤이 이제 이런 형태라고요. 쌓아 올라가는 이런 어떤 무덤에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 서울에 있는 석촌동 고분군 한번 가보세요. 이건 이제 정말 서울에 이렇게 우리나라 그 피라미드 물론 피라미드보다 크진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이 이 서울에 있으리라고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정말 한 변의 길이가 뭐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무덤이 있었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무덤의 주인은 근초고왕 같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누구의 무덤인지 저기 모르지만 이 정도의 규모를 큰 무덤을 갖고 있다면 이 시기의 주인공, 백제 근초고왕, 한강시대를 주름잡았던 근초고왕일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들 근초고왕을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이 석촌동 고분을 만나는데 가장 좋은 뷰 포인트 자랑한 것이 어디냐면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예, 롯데월드에서 그 자이로 드롭 있죠. 그걸 타고 올라가시면 제일 잘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석촌동 고분을 보기 위해서 자이로 드롭을 탄다고 하더군요. 줄을 쫙 세워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가면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왜? 우리는 석촌동 고분을 보러 올라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돌 때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바로 엄청난 그 석촌동 고분군 돌무지 무덤을 확인하시고 아 저게 근초고왕 무덤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순간 뚝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제일 잘 보여? 예, 그렇게 큰 무덤을 볼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어. 기대 한번 올라가서 한번 인증샷 한번 찍어. 그거 한번 해볼까? 인증샷 한번. 자, 한번 이 무한도전 팀에 한번 그 부탁 의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이로 드롭 타고 올라가서 백제 석촌동 고분 돌무지 무덤 인증샷 찍어오기. 저번에 뭐 이렇게 뭐 청룡열차에서 짜장면 먹다 그런 모습도 있더구만. 자, 이런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추가. 벽돌 무덤이 있어요. 벽돌 무덤. 벽돌 무덤은 바로 문영왕릉 무덤이죠. 중국 남조의 영향, 남조와의 교류를 보여준 어떤 그런 근거가 바로 문영왕릉이다. 왜냐하면 벽돌 무덤 자체가 중국식이에요. 중국식. 벽돌로 이렇게 무덤을 만든 거죠. 요거 하나. 자, 이 벽돌 무덤 문영왕릉은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한성이야, 웅진이야, 사비야. 웅진, 공주에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는 역시 독특해. 하여튼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이 계열이 달라. 무덤도 달라.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으면 덧널, 널이 관이야. 그러니까 관 하나를 더 덧대는 거예요. 이렇게 덧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그럼 여기다 이제 뭐 부장품, 뭐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돌을 막 무지하게 무지하게 쌓은 다음에 흙을 또 덮는 거예요. 요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 다르잖아. 고구려 백제는 다르잖아. 달라. 신라는 딱 독특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돌무지 덧널 무덤 구조에서는 입구가 있어요, 없어요? 입구 없어요. 없으니까 도굴이 쉬워, 어려워? 어렵지. 거의 도굴이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거를 도굴하려면 이거는 거의 포크레인을 갖고 와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포크레인으로 이건 끌어내야. 그럼 그거는 도굴하다 걸려. 도굴꾼들은 이렇게 나무 막대를 쑥쑥 찔러보면서 이렇게 입구 찾아가지고 거기 쑥 들어가지고 쑥 끄내오는 거거든요. 이 구일식 돌발 무덤은 그게 쉽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입구 자체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 가시면 신라의 문화유산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라의 문화유산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무덤 구조에서 나온 그 문화유산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시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억을 해놓으세요. 근데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저 경주에 갔거든요. 천마총 갔거든요. 저 입구로 들어갔었어요. 입구 있는데 왜 입구 없다고 그러세요, 선생님?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거 입구는 나중에 만든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 옆에 여러분 살짝 나와서 한번 보세요. 몸이 어마어마하게 큰 쌍분이 있어요. 무덤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무덤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큰 무덤이 있었는데 이거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좀 당시 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업하기가 좀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무덤을 하나 먼저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그 안에 발굴을 해요. 그게 천마총이에요. 그게 천마총.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그 절개한 단면을 입구로 개방을 해놓은 겁니다. 예, 원래 입구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천마총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천마총에 나와 있는 이 천마도 있잖아요. 천마도가 있어요. 천마도 나왔기 때문에 천마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닙니다. 벽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마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왜 말 타면 말 안장에 있는 그 길게 밀려져 있는 장식 말다리라고 하는데 쭉 장식이 있어요. 그 장식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벽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오해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고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삼국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는요 북조를 중심으로 교류를 했다. 뭐 당연하겠죠. 뭐 중국이 그 당시 남북조 분열되어 있는 시기였으니까 고구려는 위쪽에 있으니까 북조랑, 백제는 남조랑 교류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저 백제 같은 경우에는 문영왕릉 남조의 영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서역과의 교류가 있는데요. 바로 각저총 벽화의 서역인들. 이 서역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씨름하는 모습 보면요, 이 코가 이렇게 약간 매부리 코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서양인들의 모습들, 서역인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고구려에 그런 인들이 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서역에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서역과 교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제는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 아까 제가 벽돌무덤 문영왕릉 설명을 드렸죠. 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신라.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중국 문물을 수용했다. 자, 특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한강 유역 점령 이후 직접 교류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왕 때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왕 때? 한강 유역 점령. 바로 진흥왕 때, 그죠? 진흥왕 때에 점령하면서 비로소 직접 교류가 가능했다는 거. 서역과도 교류합니다. 신라 고분에서 서역의 어떤 그 유리 공예품, 금제 보검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유리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나라만 서역하고, 서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앙아시아 쪽을 보시면 돼요. 예, 뭐 저기 우즈베키스탄 뭐 이쪽 있잖아요. 그쪽과 이제만 교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어떤 교류 볼게요. 강서 수산리 고분벽화와 나카마스 고분벽화가 유사하다. 자, 여러분들 그들이 입고 있는 치마를 보시면 치마가 이게 색동의 치마가 고구려에도 비슷하고 일본에도 비슷하고, 당시 어떤 그 삼국의 문화, 마치 지금 이제 한류가 중국이나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당시 삼국의 문화가 또 이렇게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고구려의 담징, 종이와 먹 제조 방법을 전수했고, 호류사 금당벽화를 제작했고, 그리고 희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다라는 거 뭐 한번 좀 읽어보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백제, 호류사 백제 관흥상이요. 백제 관흥상도 있고, 아직기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교육했던 인물
왕인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했습니다. 천자문을 전파했네요. 그리고 노리사 측에는 불경, 불상, 전파, 불교를 보급했던 그런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교류를 했어요.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본과 정말 돈독한 관계입니다. 어찌 보면 혈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백제가 망하는 순간에 일본이 도와주기도 해요. 굉장히 그 둘의 관계는 아주 좋은 그런 관계였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교류가 많았겠죠. 신라,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축제술, 이거는 뭐냐면 제방 쌓는 거, 그죠? 연못 쌓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전파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인의 연못, 네, 한인의 연못이라는 그런 용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가야야 뭐 철 너무 대단하잖아요. 이건 이제 토지가 아니라 토기 제작 기술의 전파. 그래서 일본의 이 가야 토기가 또 전래돼 가지고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스에끼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 스에끼는 이게 이런 썰이 있어요. 쇠. 뭘로 들려요, 여러분들? 쇠기. 이게 그릇 기자잖아. 쇠같이 딱딱한 단단한 그릇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그 가야의 토기가 굉장히 단단한 그런 토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에 전래되면서 쇠기가 쇠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토기들이 또 일본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진짜 정말 삼국의 문화가 이렇게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화 파트에서는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사진이 주어지고 그 사진이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이것만 여러분 연결하시면 충분해요. 문화 파트는.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너무 다 이게 일일이 문화의 선들을 외우는 거는 좀 제가 볼 땐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보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연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별 채우기 복습 시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별 채우기 마쳤습니다. 자 어떻게 삼국시대 뭐 재밌게 봤나요? 저는 삼국시대 공부하면서 하여튼 인생을 좀 배우라.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역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학문이에요. 자 다음 시간도 한번 좀 역사를 배우면서 자기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